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공매도 거래량이 8월 달 들어서 가장 큰 비중으로 올라와 있고요. 업틱률 예외에 관련되는 물량도 10만 주 넘게 일단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9월달 관련되는 부분들은 미증시에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별로 좀 안 좋았던 주식시장에서는 달이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어떤 헤드라인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요. 주가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좀 혼조세 흐름이다. 연준이 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미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세 가지가 있죠. 이제 항상 이제 월 10일이나 13일 정도에 발표되는 CPI 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CPI 지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나오는 이제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이제 월말에 이제 금요일 정도에 나오는 PC 지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준이 가장 이제 선호하는 어떤 지표가 이제 PC 지표거든요. 요 발표를 개장 전에 앞두면서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강세 흐름이고, 이 다우 선물 같은 경우에도 좀 강보 압세 흐름, S&P 선물 같은 경우에도 강보 압세,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강보 압세 흐름이죠. 유가 좀 올라가고 있고 금값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PC 지표하고 CPI 지표가 이제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트레이딩 제 이코노믹스 사이트 들어가서 좀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좀 나왔던 이제 6월 달에 지표 자체가 PC가 3.70 정도 나왔거든요. 이제 5월 달에 이제 4.90에서 이 3% 정도대로 이제 줄었기 때문에 연준이 타켓하는 2%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3%라고 하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초에 나왔던 게 이제 3%대 초반이죠. 그래서 CPI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음식, 주택, 의류, 교통 이런 부분들이 GDP에서 잡히는 어떤 항목들을 이제 하는데, 여기 이제 바스켓으로 들어가는 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이 이제 바스켓 항목 중에서 어떤 이제 물품들 자체가 되게 올라가서 소비자들이 이제 교체하면 대체 효과를 이제 반영 못하는 게 이제 CPI 어떤 단점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쓰는 어떤 물품뿐만 아니라 이 소비자를 위해서 이제 사용자가 들어주는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이게 매월 항목들 자체를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들은 이 PC 지표가 좀 더 정확하게 좀 반영한다 하기 때문에 연준이 어떤 통화 정책을 할 때는 PC 지표들을 기반해서 이 정책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매크로 변수가 이제 월말에도 나오고 월 초에 또 이제 고용지표 관련되는 부분, 실업률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 9월 달에 있는 FOMC에서 지금은 이제 거의 동결 관련되는 어떤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좀 중요한 어떤 흐름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 흐름들을 살펴보면요. 오늘은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제 1원 60전 정도 하락하면서 이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오후장에는 다시 좀 더 많이 사서 2천억대고요. 코스닥에서는 무려 외국인들이 4천억대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어제 이어서 이제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고, 나머지 이제 거래 주체 같은 경우는 매도로 좀 임했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에서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하면서 이 개인 외국인 기관들, 이 투자 주체들마다 좀 이제 혼조세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이제 약세 흐름으로 끝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0% 코스닥에는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 테마주 쪽에서는 로봇 관련되는 종목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되는 종목이라든지 섹터별로 종목마다 좀 차별화는 있습니다만 수급 효과들이 있었고요. 이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는 좀 더 많은 어떤 흐름이죠. 한 뭐 150개 이상.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는 훨씬 좀 많은 어떤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침에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르노이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흐름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이 비만 당뇨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펩트론이 5장의 피보나치 라인까지 한 36,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이제 밑꼬리가 좀 나는 흐름이었고, 오늘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가 좀 올라갔고, 시간에는 이제 애니젠이 상한가를 가면서 비만 당뇨 관련되는 쪽의 어떤 수급은 여전히 강한 상태에서 이 의료 AI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액티브 ETF 쪽에 이제 편입되는 뭐 보르노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여전한 가운데 대형주 쪽으로는 수급이 오늘은 또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HLB 쪽 보면 HLB가 2.86, 생명과학도 2%, 제약글로벌도 1%대, 테라피틱스도 1.96%로 약세 흐름을 계속 뭐 결국 이어갔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5장에 이제 결국은 반등세가 나오지 않으면서 29,000원을 지키지 못하고 빠져서 끝났습니다. 28,850원. 그래서 2.86. 올라갈 때는 조금씩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성큼성큼 떨어지는 모습을, 또 어제 어떤 밑꼬리가 조금 이제 지지를 좀 했습니다만 다시 또 한 3% 가까이 도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간에는 한 50원 정도가 올라서 28,900원. 근데 이제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는 무려 23.88입니다. 이번 달에 들어서는 가장 이제 비중이 높습니다. 이 8월 달에 초에 이제 23.10%를 8월 8일에 조금 이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23%가 안 나왔는데 오늘 무려 23.88이죠. 그래서 거래량도 이제 전일보다 이제 늘어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이 두 자리 숫자의 어떤 공매도 매매 비중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속된다는 게 이게 이제 비상식적인 어떤 형태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대형주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본다라고 하면 개인들의 어떤 신용잔고가 이렇게 늘어났을 때 이 부분들, 빚으로 개인들이 막 들어오는 부분들 보면 이제 공매도 관련된 압박들이 보통 상관관계로 개인들이 어떤 물량들을 모든 물량이 뭐 신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신용잔고가 늘 때 이제 이런 부분들 압박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어떤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좀 떨어졌다가 반등할 때는 조금씩 움직였다가 29,000원대 좀 지지를 어제 해주면서 이 20일 이평선까지 이제 겨우겨우 한 5일 정도 올려놨다가 빠질 때는 너무 이제 오늘도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음봉일 때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깨고 내려갔을 때도 이렇게 좀 거래량이 늘었는데, 올라올 때는 이제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또 뺄 때는 거래량이 늘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결국 이제 장중에 보시게 되면 이 프로그램 쪽에서 11만 주 넘게 외국계하고 기관 쪽이 같이 이렇게 밀면서 개인들만 좀 매수를 좀 하면서 음봉이 일단은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자, 이 부분들을 이제 이 수급의 어떤 부분에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있죠. 요 업틱률 예외 관련되는 부분들도 가장 많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업틱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호가를 살펴보면요. 이제 장중 호가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면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실제 지금 28,850원이다 요렇게 이제 되고 있으면 뭐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다면 이 위로 이제 공매도를 매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업틱률이죠. 요거하고 이제 다르게 이제 뭐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뭐 제로틱 룰도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이제 업틱룰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다 까는 건데 업틱룰에 이제 예외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 조성자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이제 차익거래라든지 해지거래라든지 시장 조성자들이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을 예외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거래 관련되는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물량이 없는데 시장 조성자들은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공매도로 이제 물량들 관련되는 부분을 쌓을 수 있다. 이 뭐 매수 효과나 매도 효과에서 그래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예외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유동성이 막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장중에 보시게 되면 하루 거래량 자체가 뭐 이 실질적으로 제가 거래량이 작다 하더라도요. 여기 뭐 하루 거래되는 게 뭐 90만 주 요런 식으로 좀 거래되기 때문에 시장 조성자의 이제 이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틱률 예외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나올 상황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섞인 부분과 최근에 이제 거래소 관련되는 부분, 이전 상장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주가의 어떤 눌림이 어떤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 관련되는 부분으로 지금 밑단에 있다기보다는 수급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의 압박과 이 이제 프로그램과 연관되는 이런 물량들로 계속 이제 공매도 잔고도 쌓여있고, 다만 이제 상한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번 주는 좀 이제 체결보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어떤 이 잔고 자체가 이 800만 주면요, 거의 역대급 수준이거든요. 최근 한 몇 년 정도 보면 2019년도에도 한참 이제 그 당시도 이제 뭐 한 750만 주, 작년도 이제 5월달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때 한 750만 주였는데 지금 뭐 800만 주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못하고 있고, 주가도 이제 이 어떤 그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이 2달 넘게 지금 가두리 형식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밑단에서는 차익의 어떤 실현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올리고, 좀 올라갈 것 같으면 물량으로 다시 또 내려버리고, 예, 공매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거래량이 없고 기관들의 어떤 매수 관련되는 관여율이 없다 보니까 개인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주가는 이제 밑단에서 계속 이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9월 달에는 이런 부분들이 수급의 어떤 개선과 이 바이오주들이 이제 일부 어떤 종목들의 수급은 개선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 관련되는 흐름이 안 나오는, 마치 이제 반도체 소부장은 잘 가는데, 예, 삼성전자 종목은 하이닉스와 달라서 계속 이제 큰 흐름 없이 나타나듯이, 이 바이오 쪽 관련되는 부분,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이 HLB 같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움직임이 더디고, 그 다음에 그나마도 이 프로그램과 이 공매도 관련된 압박으로 주가가 지리한 흐름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9월 달에는 이 전반적인 어떤 수급의 확산 부분이 나오면서 이 개선이 되면서 박스권 하단을 일단 탈출하는 흐름들이 나오기를 좀 희망하는 어떤 흐름인데요. 자, 내일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이제 다시 커버하는 29,000원과 3만원 사이에 올려놓는 양봉 어떤 형성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월 달에는 좋은 흐름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